뚝따라따 뚝딱따. 안녕하세요. EBS 딩동댕의 뚝딱이 아빠 김종석입니다. 이매진 마이 라이프 책의 노래 가족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책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저랑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뚝딱아 뚝딱아 야호! 뚝딱아 뚝딱아,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밖으로 놀러 갈까? 여보세요? 어이구, 우리 뚝딱이. 아빠, 아니 우리 뚝딱이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요. 후배들도 다 저 피하는 것 같고 막 꼰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어디 속 시원히 말할 데가 없어요. 아이고 뚝딱아, 안 되겠다. 아빠랑 어디를 좀 가봐야 되겠다. 어디요, 어디? 아유, 그냥 나와봐. 거기 가면 너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거야. 원래 탤런트 시험 5번, 영화배우 시험 10번, 1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MBC에 개그맨들, 웃기는 사람들 모여 그랬더니 7,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2등으로 뽑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길이 영화배우나 탤런트에서 자랑스러운 개그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10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 이주일 선배, 이용식 씨, 이경규 씨, 이런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재밌어요. 웃기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웃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주일 선배 같은 경우는 야, 커피가 마렵다 야, 웃깁니다. 그걸 보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개그맨 선배이신 김병조 선배하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의 멘토이면서 저를 굉장히 이끌어 주신 분이라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가 성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만족도가 높냐, 어린이 프로그램 끝내고 나서 만족도가 높냐, 그 얘기를 여쭤봐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저는 늘 청춘만만세 웃음 보기 하여 끝나고 나면 부족했어요.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은 끝나자마자 많은 스태프들이 저한테 정말 잘한다는 칭찬의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쪽에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랬더니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하는 건데 만족도 높은 것이 너에게 맞는 직업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길래 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의 연기자가 아닌 어린이 프로그램의 어린이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린이 쪽에 뛰어들게 됐죠. 캐릭터는 생성되는 순간 참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과 그리고 삶을 함께 꾸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뚝딱이 아빠라는 캐릭터로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학대하는 아빠, 자식에 대한 무관심 아빠, 폭언하는 아빠, 어떻게 보면 나쁜 아빠들이죠. 이런 아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텔레비전을 통해서 참 자상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그런 대리 아빠가 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위안을 이렇게 가져가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린이 프로그램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 순간 제 경험으로 봐서 수입이 한 20분의 1로 줍니다. 솔직히 산업사에 있어서 그 견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제 집에 영어 속담을 하나 책상 위에 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The die is cast, The die is cast. 이 얘기는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제가 좀 성격이 우유부단했거든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또 누가 목소리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일해서
이걸 좀 고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꿈을 하나 만든 게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 사람의 얼을 이어받은 실존 인물이고 싶다. 대단하잖아요, 꿈이. 그래서 나는 소파 안 되더라도 의자라도 돼보자. 이런 큰 꿈을 안고 제가 이쪽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20분의 1의 수입이 줄더라도 그 큰 꿈 때문에 견딜만 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작은 약속도 허툴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뚝딱이 아빠라고 하고 제 아들은 뚝딱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성인 프로에 나와가지고 진짜 애들을 막 3명씩 데리고 나와가지고 얘가 큰 애고 얘가 중간 애고 작은 애예요. 이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엄마 아빠랑 같이 보다가 저 사람은 뚝딱이 아빠인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는 영원한 뚝딱이라는 캐릭터의 아빠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가족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뭐 뚝딱이 해놓고 가로쳐놓고, 지금 실은 뚝딱이가 25살이에요. 25년 됐어요. 얼마 전에 펭수를 만났는데 왕따 시켜가지고 혼났어요. 너무 그 노땅치 난다고. 그런데 우리 뚝딱이 가로쳐놓고 25, 그러면 5, 6, 7세 애들이 친구라고 보겠어요, 그거?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 그 미키 프렌드들, 미키 마우스가 지금 한 84세 되셨는데 그분 가로쳐놓고 84세, 그럼 되겠어요? 그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광고학을 석사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돌이켜 보니까 주변에 미키 프렌드들,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이 미국에 있는 그러한 캐릭터들이 우리 아이들 동심을 모두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매체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 매체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는 늘 미키 프렌드들을 아이들에게 가슴에 붙이고 다니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우리 걸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좋은 엄마 나와라 뚝딱, 나 괴롭히지 않는 착한 친구 나와라 뚝딱.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장이 뚝딱이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고유의 캐릭터가 탄생하면서 이 뚝딱이 탄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캐릭터가 나오면서 서서히 한국의 고유의 캐릭터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서서히 미국 캐릭터를 밀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온 캐릭터가 바로 뿡뿡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젠 글로벌 시대에 퍼지게 만든 게 애니메이션 쪽으로 뽀로로가 사랑받게 되고, 이제는 폴리, 번개맨, 많은, 그리고 펭수까지 우리 고유의 캐릭터가 뚝딱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탄생하게 된 거죠. 공개 방송을 하러 가면 간혹 엄마들이 애를 데리고 오면서 사진 하나 보여줘요. 아주 빛바랜 사진인데 저가 한 10여 년 전에 찍은 사진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꼬마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 와, 아주 이쁘게 생겼네요. 그럼 그 엄마가 얘가 저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2번, 3번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어린이 프로를 내가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들면서 더욱더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아이들의 좋은 아빠, 뚝딱이 아빠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인터넷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늘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의 행동이나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을 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조심하려고 친구들을 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동학을 전문으로 이 전공을 할 생각은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서부터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려운 점, 아이들의 발달 과정,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생각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선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죠.
부모는 늘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녀분들이 몰래 카메라를 늘 달고 다닌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난폭하고 그림자가 아주 거칠면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그 그림자 속에서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몰래 카메라를 달고 다닌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을 아이들 보는 데서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주 쉽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쇼 스타디. 공부하는 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볼 때 책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덮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책을 저렇게 자주 보고 많이 볼까? 그러다가 이 아이들은 동물 습성 때문에 엄마 아빠를 이겨야 내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기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저 책, 내가 엄마 아빠보다 저 책을 더 봐야지.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 동네에서 아주 싸움 잘하는 놈으로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모범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